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지시나요? 부족하면 만성 피로뿐 아니라 인지 기능의 심혈관까지 위협하는 비타민 D. 비타민 D 권장량이 400에서 600 IU로 상향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꼭 최소한으로 챙겨야 할 비타민 D 섭취량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5년 비타민 D 최소 권장 섭취량이 400 IU에서 600 IU로 확 상향될 수 있어요. 비타민 D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현재 최소한 먹어야 하는 비타민 D 섭취량 400 IU는 5년 전 제정된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미국의 IOM, 유럽의 EFSA에서는 이미 600에서 800 IU 수준을 권장하고 있죠. 따라서 국내 기준도 조정이 필요하겠죠? 해외에서는 비타민 D 최소 권장 섭취량이 일반 성인은 600 IU로, 고령자는 800 IU로 바뀌었는데요. 비타민 D 하면 떠오르는 것이 꼭 뼈 건강 때문만은 아니에요. 뼈 건강 이외에 하루에 비타민 D를 최소 권장 섭취량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더 알아볼까요? 내일의 뇌가 오늘의 나를 기억합니다. 브레인 테라피입니다. 비타민 D 최소 권장 섭취량 챙겨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인지기능 보호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2,388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하며 한 연구가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영양제나 주사, 스프레이 등으로 챙긴 A그룹과 비타민 D를 전혀 챙기지 않은 B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어 10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를 어떤 형태로든 섭취한 사람 2,969명 중 85%인 679명은 5년 동안 치매 없이 생존했으며 2,969명 중 68%인 2,017명은 5년 이내에 치매가 발생했으며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도인지 장애를 알았습니다. 비타민 D를 보충한 A그룹은 치매 발생 위험이 40%나 낮아졌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인지 상태에 더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관찰되었고요. 기억력과 집중력 등 정상적으로 인지 기능을 유지하던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56% 줄어들었고, 초기에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살짝 문제가 있는 경도인지 장애가 있던 사람도 치매 발생 위험이 33% 낮아졌습니다. 단순하게 뼈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타민 D를 챙겨야 하는 이유 아셨죠? 비타민 D 최소 권장 섭취량 챙겨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 때문입니다. 2025년 6월 발표된 특별한 조건 없이 뽑아서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 임상 실험에서 하루 800 IU 비타민 D3를 복용한 그룹은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병을 앓은 기간이 최대 43%까지 줄어들었고, 다른 연구에서도 30 내지 40%로 감염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로 알고 있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독감으로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세균성 기관지염, 폐렴으로 익히 알고 있는 세균성 바이러스성 하기도 감염인의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의 감염률이 줄어들었으며 다양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유의미한 효과가 보고되었어요. 비타민 D는 매일 1000 IU씩 3개월 이상 반년 정도 섭취하면 혈액 속 수치가 10마이크로그램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배출되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요. 특별히 독성은 없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마다 흡수율도 다르고 유전적인 성향도 다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없으면 매일 600 IU 이상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까지는 하루에 최대 4,000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최소한 600 IU 이상 최대 4,000까지 챙겨 드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비타민 D를 챙겨 드셔야 호흡기 건강도 챙기고 면역력도 챙길 수 있겠죠. 비타민 D 최소 권장 섭취량 챙겨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 건강 유지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비타민 D3를 보충한 결과 만성 염증 지표인 CRP와 인터루킨6가 평균 20% 줄어들었고 혈압과 혈관 탄력에도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24년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자료입니다. 만성염증 위험이 있는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D3를 하루에 2000IU씩 6개월 동안 보충해서 준 그룹과 가짜 약을 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연구 전과 연구 후에 CRP와 인터루킨6를 측정했죠. CRP는 우리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간에서 만들어져 혈액 속에 뿌려지는 단백질로 심혈관계 질환과 만성 질환의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바이오마커예요. 인터루킨6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킬 때 분비하는 신호물질이 사이토카인이고요. 한마디로 말해 인터루킨6는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 전화,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구급대, 소방차 등을 CRP라고 볼 수 있죠. 코로나 시절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죠. 이 사이토카인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혈관 속 염증이 심해져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위험이 커집니다. 연구 결과 6개월 뒤 비타민 D3를 충분히 보충한 그룹은 염증 지표 물질인 CRP가 20% 줄어들었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물질인 인터루킨6도 20% 줄어들었습니다. 혈관의 탄력도도 올라갔죠. 이 두 물질이 20% 줄어들면 동맥 속의 염증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보면 심혈관계 질환인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혈관의 탄력성이 개선이 되면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이 혈관을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어 혈관 손상이 줄어들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수축기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탄력성이 8% 개선되었습니다. 비타민 D는 뼈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번에는 비타민 D를 하루에 600IU 채우는 방법을 3가지 정도 알아볼게요. 먼저 음식으로 채우기. 비타민 D를 하루 최소한 600IU를 채우기 위해 무슨 음식으로 얼만큼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 1컵, 우유 200ml에는 약 100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으므로 우유만으로는 하루에 최소한 6컵인 1.2리터를 먹어야 해요. 사람인데 송아지처럼 밥 대신 우유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 무리예요.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고등어 한 토막 약 100g에는 약 360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으므로 고등어만으로는 하루에 고등어 구이 한 토막을 먹으면 돼요. 잡채나 전골에 많이 들어가는 햇빛을 받지 않은 일반생 표고버섯 100g에는 약 18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으므로 표고버섯만으로는 하루에 3.3kg을 먹어야 해요. 꽥! 불가능해요. 달걀 큰 것 1개에는 약 40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으므로 달걀만으로는 하루에 15개의 계란을 먹어야 해요. 생각만 해도 어디선가 계란 냄새가 스물스물 치밀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생연어 100g에는 약 600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으므로 연어만으로는 하루에 연어 한 토막으로도 최소한의 양을 채울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생선을 먹으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하루는 고등어, 삼치 등 구이나 조림으로 채우고 하루는 우유 1컵에 계란을 아침에는 토스트로, 저녁에는 삶은 달걀 등으로 메뉴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영양제로 채우셔도 되고요. 보통 연어 샐러드 1인분만 먹어도 충분히 채워진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그만큼 흡수율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어요. 비타민 D 600IU를 영양제로 부족한 부분 채우기. 과거 5년 전에는 400IU가 최소 섭취 권장량이었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제들은 400IU가 많아요. 현재 드시고 계신 종합 비타민 영양제나 단백질 파우더에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챙겨 드세요. 비타민 D를 하루 최소한 600IU를 햇빛으로 합성하기. 한낮 기온이 채 온을 넘어
38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 무더위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낮 기온이 적절한 시기에 집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10 내지 15분 정도. 피부암과 피부 노화가 덜 걱정되는 팔과 다리 부분 중 일부를 드러내고 직사광선을 쐬세요. 집 거실에서 햇볕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비타민 D가 합성되지 않아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속의 자외선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자외선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햇빛으로 비타민 D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시기에 햇빛이 있을 때 집 밖으로 나가셔서 햇볕을 쬐세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만 해도 하루에 비타민 D 600 IU, 최소 양은 식은 죽 먹기예요. 오늘은 비타민 D 권장량이 왜 600 IU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간단히 채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비타민 D 영양제, 비타민 D 주사, 음식으로, 야외 햇볕으로.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방법으로 비타민 D를 채우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골다공증 때문에 뼈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면역까지 챙겨야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일의 뇌가 오늘의 나를 기억합니다. 늘 뇌 건강하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